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노철호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 어떤 부동산이 있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노철호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 네트워크. 최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맞고 있지만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화양동의 오피스텔은 총 대지 면적 약 765평에 지하 5층부터 지상 최고 20층까지 총 1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 및 생활 편의 시설이 밀집해 있고 어린이 대공원 등 주거 쾌적성도 뛰어나 소유자들이 가장 선호할 만한 입지를 갖추고 있는데요. 화양동 오피스텔의 기본 정보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창 진행 중인 공사가 끝나면 이렇게 멋진 오피스텔로 탄생하는데요. 지하 1층부터 지상 1, 2층에는 총 46실의 상가가 들어오며 오피스텔은 총 491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화양동 오피스텔에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오피스텔은 입주민을 위한 생활 편의시설까지 아주 잘 갖춰져 있는데요. 화양동 오피스텔 최초로 카쉐어링 서비스, 광폭 주차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잘 마련돼 있고요. 스카이 라운지, 북카페, 루프탑 가든, 그리고 조식 서비스까지 기존 오피스텔에서 볼 수 없었던 명품 커뮤니티 시설과 서비스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부는 어떤 모습으로 꾸며질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4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화양동 오피스텔은 광진구 오피스텔 최초로 일부 호실에 테라스를 시공했으며 전 호실 층고 4.2m 복층 설계로 확 트인 개방감을 느껴보실 수 있는 프리미엄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오피스텔의 주력 상품인 A타입으로 467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군 건설사 시공답게 자재 하나하나에도 꼼꼼하게 신경을 썼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 에어컨, 건조 겸용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모두 1군 브랜드로 빌트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층고가 4.2m로 높기 때문에 들어오시자마자 확 트인 개방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 복층 설계로 1인은 물론 2인까지도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수납 공간도 충분한 여유가 있는데요. 화장실 또한 1군 브랜드로 넉넉한 샤워 부스와 인조 대리석 마감재로 주변 오피스텔과 차별화된 고급스러움이 돋보입니다.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단지에서 도보 약 1분 거리에 지하철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이 위치해 있으며 2호선 7호선 건대 입구역도 도보 약 7분 이내로 이용이 가능한 더블 역세권입니다. 부동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통인데요. 역세권이라는 점 말고도 또 다른 교통 호재가 있다고요? 저희 오피스텔은 도보 1분 거리의 어린이 대공원역과 건대 입구역, 그리고 군자역을 도보 7분 거리로 이용하실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동부간선 및 간병북로가 인접해 계속 교통망을 자랑하고요. 도보 10분 거리에 백화점, 대학병원, 대형 쇼핑몰, 영화관 등 쇼핑과 문화, 의료까지 다양한 편의시설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할 때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바로 공실률일 텐데요. 오피스텔 인근에는 세종대와 건대 학세권 수요 4만 명, 성수 IT밸리 수요 10만 명, 강남구청 인근 수요 10만 명, 잠실 수요 7만 명으로 약 32만의 수요가 있으며 내년 6월 약 4만 평 규모의 부지에 대규모 IT 기업들이 들어오는 호재가 있어 더 큰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입주민의 힐링 라이프를 위한 곳, 광진구 화양동의 프리미엄 오피스텔입니다. 네, 광진구 화양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이 바로 앞에 어린이 대공원역이 있는 곳인데요. 이 어린이들의 꿈만이 아니라 어른들의 꿈까지 같이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자, 개요 정보부터 살펴볼까요? 네, 개요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 대공원역 하면은 지하철 7호선, 강남과의 접근성이 매우 좋은 역인데요. 도보 7분, 도보 1분 거리, 초역세권이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 A타입입니다. 전용 면적 16.88제곱미터, 복층 면적 7.36제곱미터, 두 개 합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한 7.3평 정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층수는 지하 5층부터 지상 20층인데 실제 오피스텔은 3층부터 20층까지고요. 그 나머지 층은 우리가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구조는 오피스텔 구조는 말씀드린 것처럼 복층형 오피스텔이고 준공은 2012년 11월 준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가, 분양가는 2억 5,900만 원대부터 층과 향에 따라 좀 상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1분 거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을 할 때 어린이 대공원역에 나와서 어디로 어떻게 가서 어떻게 간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바로 앞에 있어 이렇게 소개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곳 20층까지 아주 높게 올라갑니다. 거기에 복층형 오피스텔이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한번 들려주신다고 하네요. 자, 건물 특징 한번 짚어볼까요? 네, 건물 특징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웬만하면 이런 모델하우스 많이 방문해 보셨을 텐데요. 그중에 좀 특징이 되는 사항들만 좀 찝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조감도 모습 보시겠지만 3층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사용하는 거주자들은 상당히 편리하다. 꼭 필수 업종들 우리가 세탁소나 이런 업종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복층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트렌드에 따라서 복층형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잘 활용하시면 혼자 살아도 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이고요. 특징되는 점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가 혼자 살더라도 이 건물 자체가 상당히 쾌적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배치도 보시면 녹색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개 공지라고 표현하는데 공개 공지가 무려 100평 정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시더라도 건물 중간중간에 이런 근린 공원 같은 공간들이 속속 있기 때문에 쾌적성이 극대화되어 있다.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그림은 또 우리가 이제 층고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하면은 층고가 한 4m 정도 됩니다. 우리가 층고가 높아야 되는 거는 층고가 높을수록 우리가 창의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무려 층고 자체가 4.2m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오피스텔 하면 1인이 사는 좁은 면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층고 때문에 개방감을 극대화시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또 특징이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기예보를 볼 때 우리가 비가 오냐 날씨가 몇 도냐 보다는 미세먼지를 많이들 살피실 거예요. 좌측에 그림에 시스템 에어컨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 자체가 공기청정 시스템 자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깨끗한 미세먼지 없는 그런 쾌적한 실내 공기를 체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그 복층 공간이 수납 공간을 대부분 많이 배치하는데요. 수납 공간 아니라 오늘 소개하는 부동산은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여성분들을 위한 화장대 공간이 빌트인되어 있는 거 상당히 1인 가구 여성을 겨냥해서 많이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전자레인지와 그 건조를 겸용한 세탁기인데요. 우리가 1인 가구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아마 전자레인지라고 하는데 상당히 대용량입니다. 세탁기 규모만 하니까 그 점도 한번 많이 1인 가구를 배려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활 편의시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혼자 살더라도 차가 있는 분들이 있지만 그 외에 차를
어플을 이용해서 이용하시는 나눔카 서비스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부동산의 나눔카, 카쉐어링 존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하다 보면 아침을 거르기 십상인데요. 조식을 서비스로 아침에 제공할 예정이라는 거. 그다음에 주차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광폭 주차장 또는 자주식 주차장 되어 있고 차량 중에 SUV 차량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SUV 차량도 탑재가 가능한 디귿식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스카이 라운지에서 북카페에서 주말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 준공까지 아직 좀 남긴 했지만 문 열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보시면요. 밑에 층에는 뭐 가게들 들어올 테니까 좀 더 편리하게 생활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층고가 4.2m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내가 가슴이 답답한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시원한 공간이 보일 뿐더러 안에 지금 뭐 옵션들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요즘에 미세먼지하게 정말 많이 나오죠. 다행히 지금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오늘은 미세먼지 갖고 괜찮습니다만은 이런 날이 맨날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초미세먼지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실 텐데 여기 공기청정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지금 건조기까지 되거든요. 여러분 혼자 살다가 빨래 급하게 막 돌렸는데 이거 바로 못 입고 나가죠. 그런데 여기 건조기 돌리고 그냥 입고 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 뿐더러 여기에 카쉐어링 뭐 조식 서비스 아니 처음 들어본 서비스 되게 많아요. 자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요건들을 겸비한 곳이기 때문에 장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입지 여건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입지 여건이 정말 서울 중심권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세밀하게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대공원이 초역세권 1분 거리라고 말씀드렸는데 7분 정도의 거리에 가면 건대역구 2호선과 5호선 군자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5호선, 2호선 이 기존의 7호선이 강남 접근성 좋죠. 그다음에 종로와 중구 접근성 좋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직주 근접에 아주 최적인 어떤 그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다, 지하철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하철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나눔카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차량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혼자 사시더라도. 그런 분들이 이제 외곽으로 나갈 때 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동부간선도로가 한 1.5km, 그다음에 올림픽대로가 3km, 그다음에 강변북로가 2km 정도, 10분에서 15분이면 다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말에 어디 외부에 나가실 때 정말 답답함 없이 바로바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도로 사통팔달의 도로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요즘에 어린이대공원이 나가면 바로 어린이대공원 내 정원 같은 공간이잖아요. 혹시 시청자분들 어린이대공원 최근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돈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린이대공원 입장료 사실 지금 무료가 된 지 꽤 됐고요. 한 16만 평의 어린이대공원이 바로 앞에 있고 그다음에 한 35만 평의 서울숲공원,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뚝섬 한강공원 가시면 좀 있으면 무더운 여름이 오는데 수영장도 있죠. 잔디밭도 있고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런 숲세권을 활용할 수 있는, 주말에 너무나도 어디 가도 쉽게 이런 숲세권 누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입지 여건 중에 바로 배우 세대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건국대와 세종대가 바로 이 연접해 있습니다. 그 수요가 3만 8천 명 규모니까요. 이런 학세권의 배우 수요를 누릴 수 있다는 점과 그다음에 좌측으로 보면 성수동 근로자 약 10만 명의 성수동 근로자와 그다음에 강남구청 강남 인근에 있는 10만 명 정도의 근로자와 그다음에 잠실역 2호선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배우 수요가 무려 35만의 배우 수요를 갖추고 있는 그런 입지적인 면에서 매우 장점이 많은 곳이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에 상권이 워낙 좋은 곳인데요. 거기다가 여기는요. 아까 전에 건물 특징 말씀드릴 때도 좀 강조를 드렸지만 여러 가지 옵션들도 많아서 몸이 편한 곳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평화가 또 함께하는 곳입니다. 뭐 퇴근을 하시거나 주말이 되면요. 어린이대공원 산책 한번 하시고요. 한강도 굉장히 가까우니까 한강까지 쉽게 또 산책할 수 있는 코스가 마련이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주변에 건국대, 세종대 학생들 되게 많죠. 성수나 강남구청 쪽 뭐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니까 이러한 수요가 충분히 확보된 완벽한 입지 조건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미래 가치를 올려줄 만한 이런 개발 호재들도 되게 많죠. 네, 직접적인 개발 호재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배우 수요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배후 수요가 바로 성수동일 때입니다. 성수동 하면은 신복고의 어떤 성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몰려드는데 지금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중공업 지역에는 그 용도 지역상 오피스텔도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이 들어오게 되면 적용받는 용적률이 250%. 그래서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450%.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의 강남 중에 강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많은 지식산업, IT 기업과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지역인데 그것 때문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지식산업센터들이 성수동에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40여 개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와 있고요. 상주 인구가 10만 명이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대형 지식산업센터들이 그 분양을 했었는데 대기하고 있는 수요, 향후 입주 수요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입주 수요가 떠받들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제 이 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 수요가 계속 몰려들고 있다는 점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그림을 보시면 군자역에서 한 정거장만 가시면 장안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요즘에 가장 공을 들인 사업 중에 하나가 도심 재생 사업인데요. 장안평 이 일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자동차 문화 융복합단지로 개발되면서 한 1만 1,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되고 5,700억의 생산 유발 효과를 보인다고 하니까 그 점에서 상당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겁니다. 바로 화영 1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이 됐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본 사업지까지 바로 직접적으로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용은 어린이 대공원 역세권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거주 요건도 이렇게 정비를 하고 마지막으로 캠퍼스타운, 즉 건대와 세종대와 연계한 역세권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이 미래가치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화양일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개발 호재,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호재들도 있고요. 이 주변을 살펴봐도 친구들이 아주 든든합니다. 주변에 보면요, 지식산업센터의 성지로 거듭나고 있는 성수 있죠. 그 옆에 또 보시면은 장안평 쪽의 도시재생 사업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든든한 개발 호재들 많이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 좀 챙겨볼까요? 네,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잊지 마셔야 되는 내용들인데요. 아까 오피스텔 선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배우 수요, 약 35만의 배우 수요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을 끼고 있는 교통특구라는 점 강조해 드리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젊음의 거리 성수동과 건대 세종대뿐만 아니라 인근의 백화점과 영화관, 대학병원 등 편의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다. 살기가 좋다. 이 점 말씀드리고요. 491실 그 인근에서 공급되는 가장 큰 대단지입니다. 그래서 대단지 브랜드 오피스텔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품의 차별화, 다른 곳과 다른 어떤 프리미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투자 포인트까지 모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소장님 마지막으로 이 가격도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네, 가격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일단 분양가는 2억 5,900만 원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임대는 향후에 1,090만 원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대출에 있어서 좀 더 용이합니다. 60%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실행하고 있어서 1억 5,5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반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8,400만 원,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9,300만 원의 실투자 금액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